자, 저희 다음 상품은 크루드 오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일 가격이 아직까지 텍사스 이슈가 있네요. CNBC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텍사스의 혹한 때문에 오일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US에 대한 원유 재고가 조금 떨어졌죠. 자, 아직 그 사우디에 대한 이슈가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4월부터 증산을 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확정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크루드 오일 가격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0.67% 상승해서 61.5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 나왔습니다. 오늘 오일이 61달러까지 또 쭉 올라와 줬는데 어느 시점에서 진입해보면 좋을까요? 네, 61달러에서 매수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거 권장드려요. 알겠습니다. 61달러.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일단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61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네. 61.63달러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늘 또 찾아올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꽤 많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조정 받을 생각은 없나 봐요, 오일이. 오일이 조정을 받으려면은 네. 어떤 가능성이 시사가 돼야겠죠. 네, 어떤 굉장히 가능성. 가파릅니다. 네, 근데 네.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제가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유가가 심하게 하락을 했었어요. 방송 장중에. 기억하시죠?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오펙에 대한 증산 얘기가 네. 증산 얘기. 근데 좀 정리를 해보죠. 유가를 증산한다는 거는 가격 상승 요인일까요? 하락 요인일까요? 증산을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격의 하락 요인이죠. 오펙 이제 블룸버그였죠? 블룸버그. 네. CNN인가요? 블룸버그인가요? 최초 이제 나왔던 부분이 어제 감산을 그것까지는 잘 얘기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해외 언론사에서 이제 해외 증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나와가지고 유가가 61.20에서 이제 59.80까지 급락을 했지만은 제가 매수를 들었어요 어제. 보통 이렇게 매수 안 들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죠? 근데 제가 이제 59.20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거기에 이제 지지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왔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일 오펙에서 나온 내용이요. 이게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좀 찌라시성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는 가능성. 여러분들 가능성이죠. 그는 오펙이 언급한 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영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단가 보면은 이 모멘텀이 아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적인 단가는 61.00에서 매수를 잡고 다시 한번 이제 또 62.29가 넘어가는 모습을 한 번 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근데 오늘 좀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왔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름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네, WTI 그냥 기름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름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펙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오펙이. 근데 오펙이 지금 감산을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 오펙이. 사우디가 이제 자발적 감산을 해갖고 1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3월 말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감산을 또 잘 지키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역사를 한번 지금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수아나운서님한테. 네. 유가 감산이요, 언제 처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굉장히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훨씬 후죠. 훨씬 후인가요? 잘 네. 모르겠는데 힌트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산을 시작한 지가? 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에 했어요. 말에. 여러분들. 2016년 말에. 자, 여기 보시면은 2016년 말에 오펙과 러시아 비오펙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라고 써 있죠. 여기 부분. 근데 이제 감산에 대한 의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전 상황이. 오펙은 이제 산유국이죠,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일이라는 어떤 이제 미국에서 셰일이 좀 개발되기 전에 2014년도부터 나왔던 게 이제 유가가 100만 배럴을 도달을 했었는데 갑자기 셰일 붐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엄청났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TV 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영방송을 틀면요.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셰일 붐. 미국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이렇게 탄생을 많이 했다. 왜냐면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니까 이제 기름을 셰일에서 이제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 많은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벼락부자가 생긴 거죠. 내가 농지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몇십만 평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셰일이 있대. 벼락부자 되는 겁니다. 그럼 벼락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셰일이 개발됨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급량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시되니까 한없이 떨어집니다. 한 1년 동안. 와, 100달러에서 20달러까지 갔었어요. 과거에. 엄청났죠. 근데 산유국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왜냐면은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산유국들이죠. 예. 이제 중동 지역을 오펙이라고 좀 칭하고 플러스 이제 비오펙이라고 러시아하고 일부 이제 나라를 취하는데 오펙의 대표적인 나라는 사우디고 이제 비오펙은 러시아가 좀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합의를 해요. 근데 이전에 뭐였냐면은 원래 셰일 개발되기 전에 20달러 이전에 2015년도에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감산 합의를 좀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오펙이라는 단체가 너무 많은 국가고 자기 주장이 센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16년도에 첫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왜냐? 그러면은 앵커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산의 의도는 뭘까요?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죠. 가격을 왜 올릴까요? 가격이 어느 정도 너무 내려가면 이 산유국들에 좀 피해가 가니까 가격에 대해서 담합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단합이죠. 이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네. 이거죠. 사실 이제 공급은 언제든지 가능한 나라인데, 그죠? 이제 그렇죠. 순익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떤 개발 비용이라든가 이게 투자가 되지 않더라도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감산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의도는 뭐냐? 미국 셰일에 대비해 갖고 자발적 감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미국과 경쟁하겠다. 이 의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산하면 무조건 유가가 오르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감산하면은 그리고 이제 몇 차례나 감산을 해요. 16년도부터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지속적인 감산에 대한 정책은요, 유가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좋아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감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을 할 때는 감산 어떤 일정이 딱 담겨 있으면은
그 일전에 대해서 감산을 한다고 해갖고 유가가 팍 폭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 여러분들 3월에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포인트가.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화면 돌릴게요.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차트를 좀 조정하느라 그 2016년도 이제 유가 차트를 좀 볼 건데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자, 좀 길어요,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정확하게 2016년도 이제 11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전 상황이 뭐였냐면은 정확하게 딱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최초 1차 감산이에요. 1차 감산. 1차. 이전 상황이 뭐냐면 분위기를 캐치를 해야 돼요. 할 거다 안 할 거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었어요.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이제 오펙 회의가 딱 열리고 갑자기 이제 얘기가 터지는 거예요. 오펙 감산 결정.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예상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죠. 여러분 시장 볼 때는요, 이 기대치랑 분위기를 잘 측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요, 2차 감산을 해요. 2차 감산. 한 6개월 있다가. 근데 똑같은 감산인데 발표 뜨자마자 하락합니다. 다르죠, 여러분들. 똑같은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 1차 감산 때는 오르고 2차 감산 때는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이 펼쳐졌어요. 재밌죠? 이 두 차이가 뭐냐면요, 이 발표 전에 이때에 대한 기대치예요. 기대치. 2차 감산 때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2차로 감산을 할 거라는 게 대다수의 지배적인 시장에 대한 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산 직전 1개월 동안 끌어올렸다가 감산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실제로 감산치가 가면 시장이 이미 반영이 가격이 돼 있기 때문에 하락세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황이에요. 시장에 대한 기대치와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흐름이 보여요. 시장은 선반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시황을 매일 체크하면서 어떤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가끔 그래요. 누가 이제 차트에서 보면 답이 다 나올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가가 터졌던 거는 뭐였어요? 이 전까지요, 감산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에. 근데 갑자기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나 감산 안 해 하고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감산 안 해가 아니라 야, 우리 증산할 거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유가가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트레이딩 안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왜냐면은 매도를 감산 안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는 작년이죠. 작년 이제 4월이에요. 이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 번복할 텐데? 이거 그대로 할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럼 이거 번복하고 내용이 한번 뒤집히면은 그때 매수를 보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번복이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증산한다고 터지니까 마이너스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실물을 인수하는 거예요. 이번 월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졌냐면은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각종 이제 공장에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터지니까 이걸 제발 가져가 달래요. 돈을 더 줄 테니까
그 바다에 떠다니는 현상이 펼쳐졌던 거죠. 맞아요. 한동안.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거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저장고라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데만도 돈을 엄청나게 들려요. 여러분들. 누구도 피해가는 거죠. 누구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번복이 일어나죠, 사실. 우리 그냥 감산 유지할게. 왜냐면은 오펙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유가가 이게 계속 유지되면요. 이거는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고서 감산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 감산을 유지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가가 막 오른다고 해갖고 중동이 좋을까요? 오펙이?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마진율이 너무 올라가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오히려 이제 셰일, 미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미국 좋은 것만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펙 회의에서 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번에. 자,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게 뭐죠? 오펙 회의 일정은 언제 나올까요? 이거죠. 여러분들. 오펙 회의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이트는 오펙 공식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3월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3월 4일. 3월 4일. 자, 유가가 지금 62달러 올라왔다는 거는 사우디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증산은 저는 무리라고 봐요, 사실. 증산은. 그러면은 시장 다수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은 감산을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외신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저는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봐요. 가격 경쟁력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도에 대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 증산을 좀 스탑하는, 지금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하고 있죠. 자발적 감산을 좀 스탑하는 그런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증산은 전 무리라고 봐요. 증산은. 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왜 올라가냐면은 오펙이 일단 분위기가 감산을 멈출 거라는 분위기는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발표가 뜬다면은 매도세로 쭉 내려올 가능성이 한 번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뜻이냐? 유가가 조만간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레인지 구간으로 이제 50달러까지는 하락폭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상승분에 대한 조정 반영이기 때문에 50 레인지를 한번 구성할 가능성은 높다. 이겁니다. 어쩌면 50 더 밑에 45달러, 40달러까지도 한번 하방폭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점을 좀 시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펙 감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유가를 거래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얘기가 굉장히 반복됐었어요. 뭐였냐면 유가 시황이 없습니다. 맞아요. 사우디 감산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도 웃기고, 그리고 지금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 자체가 이제 텍사스 이제 유가 공급 시설에 대한 한파로 인해서 공급 시설에 대한 어떤 가동률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앵커님 오늘 오실 때 좀 추웠나요? 오늘까지도 좀 춥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이제 날씨가 한국 날씨는 풀린다고. 이제 좀 풀린다고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네. 뭐 미국도 이제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다시 원유 생산이 원활해진다. 원급 공급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해결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날씨 그러면 영향이면. 날씨에 대한 영향은요 단기적인 이슈에 좀 음. 불과해요. 네. 사실 게다가 지금 막 11월이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라도 봄나들이 한번 가야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은요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좀 더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 나온 유가에 대한 내용은 뭐였어요? 공급
시설, 유가 공급 시설에 대한 이제 한파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유가가 좀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텍사스주 지금 자막 나오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겁니다. 날씨는 다시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조만간 유가 고점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채널 파동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세한 부분은 유가를 어디서 고점이 형성될지 그 가능성 어딘지 보는 구간은 제가 노란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